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 사카이 미나토에서 배를 타면 우리나라 동해시를 거쳐 블라디보스톡까지 갈 수 있다. 일본에서 동해까지 하루, 동해에서 러시아까지 하루가 걸린다. 운 좋게도 출항 며칠 전에 배표를 예매할 수 있었다. 자전거 운송료를 포함해 왕복 35,200엔이었다. 이제는 늦지 않게 항구에 도착하는 일만 남았다. 일단 슈퍼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락은 팔지 않는 슈퍼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바나나. 어제 저녁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을 달리느라 너무나 고생을 했다. 오늘은 일찌감치 슈퍼에 들려 식량을 두둑히 마련했다. 탐스러워. 사카이 미나토까지는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었다. 출항이 내일이니 오늘은 마스에까지만 가기로 한다. 자, 이곳은 일본의 우체국입니다. 배표를 예약했지만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한다. 구독자님께서 우체국에 가면 돈을 뽑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다. 자, 해보겠습니다. 영잘못인 나는 돈을 뽑겠다며 입금 버튼을 눌렀다. 당연히 돈이 나올 리가 없었다. 2만엔이 나오고 수수료가 216엔이 붙습니다. 결국 나는 직원분의 도움으로 겨우 돈을 뽑을 수 있었다. 마을에 자전거 도로도 있어요, 이즈모는. 이즈모에 도착하니 자전거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신지호로 흐르는 강물이 인상적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석양이 질 무렵 신지호에 도착했다. 오, 너무 멋진 곳이다, 여긴.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물인가? 이게 바다야, 호수야. 예정대로 마스에에 숙소를 잡았고 따끈한 어묵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내일은 러시아로 간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모험왕별이. 자, 천수각은 저 끝에 있습니다. 다음 날은 근처에 있는 마스의 성으로 향했다. 성벽을 둘러싼 해자를 따라 관광객을 가득 태운 보트가 수면을 가르고 있었다. 마스의 성은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2층짜리 서양식 건물과 그 옆에 거대한 나무가 눈에 띄었다. 여기가 천수각으로 가는 입구 같습니다. 마스의 성 입장료가 무려 1,090엔이나 했다. 알고 봤더니 보트 승선료와 천수각 입장료가 합쳐진 금액이라고 한다. 하지만 1,090엔은 나에겐 너무나 큰 돈이었다. 아무래도 천수각 구경은 다음 생에나 가능할 것 같다. 성을 빠져나와 사카이 미나토로 향하는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식당을 발견했다. 일본인들만 오는 곳이라 메뉴에 그림이 없는데 카레랑 뭐 돈가스 그런 걸 파는 집인 것 같아요. 550엔? 저렴한데 밥도 많이 나오고요. 푸짐하게 나옵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이유가 있었다. 단돈 550엔으로 배가 터지게 먹었다. 뭐 이거 쿠폰 같은 걸 줬는데 이걸 뭐 10장 모아오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데인가 봐요. 가다 보니 미치노에끼가 나타났다. 아마도 이게 일본에서의 마지막 미치노에끼가 될 것 같다. 아쉬운 마음에 배 안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가격표가 몇 번이나 붙여진 늙은 바나나를 하나 샀고요. 저쪽 반대편으로 길이 꽤나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이어진 호숫가 길을 달리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게 생긴 지형이 나타났다. 호수 한가운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체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신기한 걸 구경해서 기분이 좋았다. 나도 이 신기한 도로를 따라 사카이 미나토로 페달을 밟았다. 끝났다. 이곳이 바로 사카이 미나토 터미널입니다. 나는 힘든 언덕을 넘어 터미널에 도착했다. 하지만 뭔가 기분이 쎄했다. 여기 터미널이 아닌가? 그렇다. 나는 엉뚱한 터미널에 갔던 것이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라지 않는가? 나는 또다시 깔딱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빨리 아까 그 터널까지 도착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이제 좀 한숨 놓이네요. 이번엔 제대로 찾아왔다. 이 다리를 건너면 사카이 미나토 항구이다. 여직원이 말씀해주신 그곳에 왔는데 항구 같은 건 보이지가 않네요. 저 젊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잘못 왔다고 또 저울로 가라고 그러시네요. 고생 끝에 터미널을 발견했다. 터미널에 들어가니 뭔가 기분이 쎄했다. 티켓팅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은 것이었다. 피곤해. 조금 피곤했지만 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2박 3일 동안 배 안에 있어야 한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마트에 들려야 했다. 뭔가 축제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요. 가는 길에 뭔가 요사스러운 마을이 나타났다. 만화의 배경이 되는 마을인 것 같다. 이곳은 미즈키 로드라고 유명한 관광지 같다. 여기가 무슨 요괴가 나오는 동네인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뭔가 애니메이션의 무대가 되는 동네 같다. 이틀치 식량을 준비한 나는 항구로 되돌아왔다. 한국인 직원분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챙겨주셨다.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많네요. 마침내 탑승이 시작됐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 배 타러 갑니다. 좌석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냥 좌석은 헐 대박. 나 1인실인가? 오. 우와. 이것은 거의 특실인데요? 우와. 지금 레스토랑에는 승객 여러분을 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도 주나? 이 많은 먹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식사는 미리 예약을 하거나 단체 손님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저 같은 개인 여행자도 식권을 구매하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보통은 이런 데서 자거든요. 대충 짐을 풀은 저는 배 구경에 나섰습니다.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일본의 동전 파스부터 러시아의 당근 크림까지 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다. 매점에서는 한국 돈과 일본 돈 그리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하신다. 하지만 배 안에서 가장 좋았던 건 친절한 직원들이었다.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러시아랑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 여행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배 타는 묘미 그런 게 일출일몰 보는 게 일출일몰이랑 제일 바다 구경하고 그런 거 생각해요. 운 좋으시면 이제 동해 들어갈 때 돌고래들도 소고래 떼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겨울에는 러시아 갈 때 표범이 얼음 위에 쭈르르 앉아서 저희 쳐다보고 있어요. 친절하고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배 안에 사우나 있습니다. 사우나. 사우나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욕탕의 물이 따뜻했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깔끔하네요. 뜨거운 물에 몸을 지지고 나왔더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그동안의 영상을 편집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원래 출항 시간이 7시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할 것도 없고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툼한 생선살을 보세요. 고퀄리티입니다.
아, 이거는 생선을 한번 불에 그을린. 일본의 꽃감은 우리나라와 뭐가 다른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콘치즈, 콘초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드디어 간다. 가는 줄도 몰랐어요. 마침내 배가 출항하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일본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막상 촬영된 영상을 보고 있자니 뭔가 휑했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갑판으로 나가봤다. 바람이 너무나 차가웠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중 매점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나이트가 있어요, 배 안에? 네. 얼마예요? 8시부터 하고요. 네. 입장료는 따로 없지만 가서 주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촬영 하시면- 혹시 되나요? 촬영. 아, 될 거예요. 네, 가서 야외 보고 하시면 예. 이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군요. 이곳이 나이트인가 봐요. 끝났다. 제가 방금 나이트에 다녀왔거든요.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이어서 저 모험한 별이는 도저히 그곳에 껴서 놀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상심한 나는 자리를 깔고 일찌감치 잠을 잤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모험왕 별이 Location will start at 9:50. 자고 일어나니 한국에 도착해 있었다. 대부분 이곳에서 하선을 하겠지만 나는 아직도 하루를 더 가야만 한다. 마침내 배가 멈춰서자 한글 간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다들 내리는데 나만 홀로 남겨져 있자니 뭔가 서글픈 마음도 들었다. 저는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 바에 가서 좀 앉아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곳에서는 소주 막걸리가 팝니다. 김치 전도 팔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승객이 내리는 동안 객실 청소가 시작된다. 잠시 배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배 안에서 쉬기로 했다. 쉰다고는 하지만 할 일이 태산이었다. 청소가 끝나고 선실 열쇠를 받았다. 어제와는 다른 방이었다. 여기는 배의 가장 앞부분 같습니다. 깔끔한 침대방이었다. 침대를 보니 왠지 눕고 싶어졌다. 이제 출발하려나 봅니다. 승무원들의 안전교육이 끝나자 배가 천천히 움직였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출항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고향 땅 한번 못 밟아보고 또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 바다에서 보는 일몰은 평소와 다르게 슬퍼 보였다. 먹방을 너무 열심히 찍었더니 식량이 바닥났다. 티켓. 그래서 오늘은 식당에 내려왔다.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무려 11,000원이나 냈으니 뽕을 뽑아야 했다. 감기약까지 잘 챙겨 먹고 식당을 나섰다. 그렇게 또 하루의 시간이 흘러갔다. 일어났습니다. 대박 추워졌어요. 눈 같은 게 내리는 거고요. 바다가 이렇게 시꺼먼 바다는 난생 처음 봤다. 바람이 강렬했다. 한국 라면이랑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볶음라면 좀 많이 이거요? 300엔이요? 네, 300엔. 네. 오늘 아침은 라면으로 간단하게 때우기로 했다. 밖이 얼마나 추운지 유리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의 추위가 괜한 말이 아니었다. 추워. 마침내 러시아에 도착했다. 공기부터가 뭔가 달랐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역시 블라디보스톡 역이었다. 황금색 천장에 궁전도 보였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끝났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하선이 시작됐다. 이틀 만에 자전거를 찾았다. 러시아에 도착하고 느낀 점은
여자들이 정말 이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혁명 광장이었다. 벌써 눈도 왔나 봐요. 러시아 돈도 하나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한동안은 멘붕이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막막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키릴 문자였다. 대체 뭐라고 쓴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선 러시아 돈과 인터넷이 필요했다. 일단 블라디보스톡 역으로 향했다. 어떻게 열어? 문을 어떻게 여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 개의 문 중 단 하나만 열려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자마자 엑스레이 검사대가 나왔다. 뭔가 잘못 온 줄 알고 되돌아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러시아의 주요 건물은 보안 검색이 철저했다.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점점 저녁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돈도 한 푼도 없고 아직까지 와이파이 연결을 못 하고 있어요. 누가 MTC에 가서 심 카드를 사라고 그랬거든요. MTC에 가서.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MTC가 나왔다. 여권과 돈만 있으면 유심을 구매할 수 있다. 심 카드, 프리페이드 심 카드. Can I speak Russian? 이번에도 문제는 언어였다. 이곳에서 영어가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Есть сим-карта с безлимитным интернетом на 2 недели. 난생 처음 듣는 말을 듣고 있자니 멘붕이 따로 없었다. 얼마? How much? Сим-карта стоит 300 рублей. 구글 번역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러시아 현지에서 유심을 사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고 신용카드가 필요하고 또 여기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주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직접 그 연결까지 다 해주시나 봐요. 300루블에 2주 동안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300루블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해가 저물면 엄청 추울 것 같으니까 숙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엄청 싸요. 여기가 26불, 20불 막 이렇습니다. 일단 인터넷이 되니 모든 게 일사천리였다. 단숨에 숙소를 예약했고 구글맵을 보고 호텔을 찾아냈다. 여기가 입구인가?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도 같기도 하고. 호텔 간판은커녕 강력한 철문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다. This is my room. 방을 잡았는데 그 결제할 돈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브로커 막 러시아 마피아처럼 생긴 분이 와서